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그 강원도 정치권에서의 가장 핫한 이슈는 지금 선거구 획정 논란이 될 텐데 사실은 중앙 정치권은 지금 또 다른 문제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번 21대 총선부터 도입이 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사실 각 당의 지금 전략들이 대단히 지금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비례 전용 정당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 의석만 가져가겠다. 사실 우리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든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게 막 지금 혼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권자들이 이게 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언론에서도 총선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유권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구 내가 누굴 찍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투표 할 때 여러 장을 찍어야 되는데 권역별 비례대표는 뭐고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는 뭐고 내가 찍었을 때 어느 투표 후보에게 이 표가 가는 건지도 사실은 되게 복잡합니다 지금. 네. 이걸 설명할 기간도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선관위에서도 이런 걸 다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상황에서 과연 이걸 다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좀 그게 좀 의미 듭니다. 저는 이 비례대표제가 이제 지역 대표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투표제인데 네. 이 비례대표제 만든 취지 자체가 물각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게 그동안 강원도 국회의원 의석수를 9석을 확보하겠다 여야 모두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물거품이 되면서 이게 더 혼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 선심성 립 서비스를 한 게 아니냐. 강원도 의석을 늘려주겠다. 결과론적으로 전국의 지역구 의석수를 똑같이 하거나 더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강원도 의석을 늘릴 수는 없거든요. 결국 물론 아까 기형적인 선거구가 만들어진 것도 강원도 의석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8석이라는 의석 안에서 인구의 어떤 하한선, 상한선을 맞춰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끼워 맞추기가 된 거죠, 지역별로.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서 나중에 이제 21대 총선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공직선거법 개정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뭐 권역별 비례대표가 됐든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다시 이루어져야지만 원래 취지대로 아까 이제 뭐 변호사님 얘기하셨지만 그런 비례대표의 어떤 배분 또는 내 표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또 지방 선거 때를 또 돌아보면은 강원도에서 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많았잖아요. 네. 후보자나 유권자들이 좀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사례들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실제로 제가 이 강원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이제 재판을 받으셨던 이제 후보자분, 이제 네. 당선자분이시죠. 네. 그리고 유권자도 많이 이제 변호를 했었는데요. 이제 후보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경력이라든지 뭐 학력, 이제 뭐 자신의 뭐 치적 이런 사항들을 사람인지라 좀 광고를 하고 싶고 알리고 싶잖아요. 그 네네. 과정에서 좀 과장되게 문구를 작성을 그쵸. 한다든지 네. 네, 그런 경우에서 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많았고요.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제 뭐 김영란법도 뭐 많이 들으시고 해서 기부행위로 인해서 처벌받으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 이렇게 다 광고를 다 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를 지나가다 보면은 자기가 이제 원하지 않는 정당이라든지 되게 얄미운 후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이제 화가 욱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못 참고 칼로 이렇게 착 그으신다든지 선거 벽보 그렇죠. 훼손하시는 그렇죠. 경우가 네. 의외로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징역형까지도 규정이 되어 있지만 법원에서는 대부분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벌금형 선고를 많이 하거든요. 일반인들 경우에는 상당히 그죠. 많은 네. 충격이 될 수 있으니 조금만 화를 낮추시고 표로 심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좀 선거 문화가 개선이 되면서 기부 행위라든지 금품 제공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나요? 네, 유권자분들은 이걸 받으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네. 이걸 받았을 때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하면 즉시 신고도 잘 하시는 그쵸. 편이고 안 받는 걸로 지금 좀 정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추가적으로 조금 뭐 말씀을 드리면 뭐 변호사님도 그런 사건을 취급해 보신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급속도로 지금 SNS 활용량이 늘어나잖아요. 그게 뭐 유튜브가 됐든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또 다른 트위터나 뭐 여러 가지 사회 관계망 서비스들을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혹시
좀 네, 팁이 그렇죠. 있다면요. 그 후보자들이 SNS나 이런 뭐 예를 들면 무슨 별스타그램이라든지 네. 뭐 무슨 북이라든지 네. 그런 걸 다 일일이 챙길 수가 없고 다 이제 보좌진들에서 관리를 해주잖아요. 네. 근데 보좌진들이 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되는 규정을 잘 모르고 이제 본인은 아, 이 정도는 되겠지 또는 다른 후보는 저렇게 하니까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셔서 하시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이제 뭐 그 문구, 네. 광고 이렇게 뭐 학력이라든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다 그렇죠. 또는 이제 기존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슨 이런 공약을 실천을 했다 기존에 했던 그렇죠. 것들 지적 이런 것들을 광고하는 부분에서 좀 공직선거법 위반이 사례가 많습니다. SNS 다 마찬가지고. 그렇죠.